그 국뽕에 진짜 국뽕궁의 국뽕을 원형을 가려면 환단고기를 읽어봐. 삼촌이 환단고기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삼촌이 찾아왔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책의 64페이지에 단군세기 흥행촌수 이암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는 선비의 기상보다 더 앞세울 것이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왜 그러한가? 사학이 밟지 않으면 선비의 기상이 떨쳐지지 않고 선비의 기상이 떨쳐지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치의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삼촌이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새롭게 알게 됐는데 되게 놀라웠던 사실이 있어. 이기동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선 왕조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시황 때처럼 분소갱유 같은 일이 있었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서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앴다는 거야. 그때 명나라가 있었고 명나라의 사대를 하고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고대 역사서들은 되게 막 중국 막 우리 막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곤란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서문의 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조선 왕조 초기에 인심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책을 모두 수거하여 소각하라는 어명이 여러 차례 내려졌습니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참소나 음양술서 등을 없앤다는 명분이었지만 실록에 언급된 책 제목만 봐도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일기 등 우리 고대의 기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도 특히 태종 때의 분서,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책을. 분서를 가리켜 고대의 진귀한 책을 태워버린 때가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의 고대에 관한 기록은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고 일부 뜻 있는 분들이 남긴 필사본으로만 남몰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조선 초기에 그런 것들이 막 불태워 없어진 다음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삼촌도 그런 때 있었는데 삼촌 대학 다닐 때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뭔가 뭐 카를 마르크스 막 공산당 뭐 이런 책이라든가 공산당 책도 아니야. 뭐 되게 지식인이 써서 뭐 자유나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은 그거 갖고 다니면은 막 잡혀가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조선 초기에 이런 고대 역사서 갖고 있으면은 잡혀가서 사형도 나요. 그랬대. 그래서 그 고대사들을 많이 없애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특히나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일제시대에 일본인 역사가들, 사학자들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일본인 역사가들, 사학자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서 이거를 역사를 발굴하고 고고학을 발전시켜왔던 역사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환단고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대사의 상당수가 일제시대 때 맞춰진 프레임에 맞춰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그건 가짜다라고 해서 그냥 무시당했던 그랬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해설을 이기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통적으로는 본심으로 사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한다. 욕심과 본심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사는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거지. 본심으로 사는 사람이 선비,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짐승, 그리고 요 사이를 갈등하면서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본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정치이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본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득해지도록 바꾸는 것이 정치이다. 삼촌이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다닐 때 이기동 교수님이 수업 들어가면 맨날 그 얘기야. 한마음 얘기, 한마음. 이 사람은 한마음 선생님이야. 한마음.
이 한마음에 대해서 이기동 교수님이 말할 때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을 삼촌도 했는데 삼촌이 마음 공부 같은 걸 많이 하면서 그 깊이를 삼촌이 알아보지 못했구나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 그래서 이기동 교수님이 혹시 이 엉클 존스 케빈을 보신다면은 삼촌이 정말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 이기동 교수님한테. 이기동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지. 욕심은 채울수록 커지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영원히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욕심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마음이므로 가상의 마음이고 헛된 마음이다. 욕심을 채우는 삶은 가상의 삶이고 헛된 삶이다. 사람은 본래 모두 하나이므로 본래 모두를 하나로 여기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본심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선비이므로 선비의 사기를 드높이는 방법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삼촌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삼촌이 맨하탄에서 쭉 한참 올라가면 있는 도시에 올라가서 바이기잼을 보는데 그때 막 삼촌이 컨디션이 엄청 안 좋을 때였거든. 그때 막 그 거의 탈진이 돼서 식사를 하고 잠깐 누워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삼촌이 몽롱한 상태에서 삼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그 빛이 삼촌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봤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계기로 삼촌의 20년 우울증이 나았어. 내 마음의 본바탕에는 어떤 경험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어떤 우울감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 빛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울증을 치유할 수가 있었어. 내 안에 지금은 우울하고 나는 되게 못나 보이고 나는 이런 못된 구석도 있고 부족한 구석도 있지만 그 배경에 그 뒤에 정말 우주같이 큰 빛나는 이 마음이 있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작은 그 내가 아니라 이 뒤에서 이 작은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멈추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촌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삼촌의 20년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그 한 줄기의 빛, 넓고 큰 마음, 그 빛나는 마음, 그것이 한 마음이다라고 이기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존재, 그것을 몇 천 년 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사상과 철학의 가장 근본이 그거라는 거 하나만 건져도 이 두꺼운 책을 조카들은 꼭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 40년, 50년 성리학, 유학을 공부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통 유학자가 중국의 철학, 사상을 막 공부하고 한국의 샤머니즘, 막 도교 이런 걸 막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풀리지 않던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카피만 했나? 이런 갈증 같은 거를 그 대유학자가 이 책을 보고 그냥 한 방에 해소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조카들과 한번 읽어보고 삼촌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환단고기로 다시 돌아올게. 자, 그럼 오늘 조카들한테 진짜 불온서적 환단고기를 들고 왔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래. 자, 그럼 조카들 댓글에 이 책 진짜 어떻게 읽었는지 적어주기 바라고 한국 철학의 정수, 내 마음의 정수는 삼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 한번 적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조카들 다음에 또 찾아올게. 안녕.